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아까 우리 저장 말씀하셨던 이번 국회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구성에 있어서 특별함도 있지만 운영 과정과 관련해서 좀 특별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과거 정치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아마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과거 재헌헌법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최초의 내각제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나중에 이승만 박사의 고집과 함께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혼합형적인 특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총리도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국 대통령제는 그동안 대통령이 주도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고 입법부가 대통령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건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정치 개혁 법안은 사실은 국회가 대탈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바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가 국정을 주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한 번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87년 취재 때 8인 정치회담이든 혹은 그때 새로운 헌법을 구상했던 분들, 정치 개혁, 헌법 개정을 구상했던 분들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면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 시스템에서 그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왔던 대통령과 행정부의 주도와 입법부의 견제, 이게 그동안 우리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한쪽에서 대통령이 끌고 나가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입법부를 통해서 국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국회 모든 관행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든지 정치관계법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관행이 있었는데 지난번 이번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이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마 이번에 더욱더 많은 것들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오케이 이걸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기 적응해 가자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차라리 이런 상황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정치의 세계에서 제일 나쁜 게 태양의 두 개인 게 제일 나쁜 경우. 이게 제일 나쁜 거고 대통령제의 최악의 경우도 이 듀얼 레지티머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정통성이 나고 국민이 다 뽑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기관, 두 개의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대통령과 입법부라고 하는 두 개의 인스티튜션이 서로 맞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많은 피해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문제가 솔루션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아마 야당은 주도해 나가서 여러 가지 곤욕스럽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혹은 또 현실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낼 거고 대통령은 거기에 거부권으로 맞서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교차하거나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통령 대통령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배 의원 말씀하신 것도 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정말 꼭 필요한 개헌인데 이제는 좀 심각하게 87년 시대의 극복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차라리 지금 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민주당 정부로 넘어가서 이재명 총리와 민주당 내각이 끌고 나가고 대통령 거기서 주어져 있는 어떤 권한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 같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제약을 통해서 자제나 안보를 통해서 뭘 하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지금 한계가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은 87년 체제의 핵심은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카리스마, 정치적 카리스마나 권위를 갖는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경쟁자들 사이에서 동업자 정신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유지됐던 상황. 우리 민주화 80년 체제 기반이 됐던 민주화 자체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쨌든 받아들였던 것으로부터 우리 민주화가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80년 체제 시발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때만 하더라도 매우 강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정치 리더들, 뭐 일로상기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입장은 배려와 양보나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도 무너졌고 또 배려나 타협의 정신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우리가 정치 제도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특성은 임기의 안정성입니다. 내각제는 임기가 주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사를 총리가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있겠다. 혹은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중간에 임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임기를 지켜내는 것이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제에서 물러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적은 있었지만 상원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통일까지 갔던 게 이제 닉슨이었는데 그 전에 사임이에요.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년 넘는 역사에서. 우리는 이제 불과 30여 년의 역사에서 지금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1명은 그로 인해서 직을 물러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러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탄핵이라는 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조차도 대통령의 탄핵을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빨리 끌어내리고 우리가 빨리 권력을 잡을 수 있게 좀 더 갖자. 근데 이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어떤 경우는 탄핵이 가결이 됐다. 그리고 거기 헌재에서 받아들였다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에 벌어져서 다음에서 만약에 야당이 됐다. 그럼 야당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반대당 쪽에서는 또 탄핵을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거듭이 됩니다.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 대통령의 안정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그 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80년 체제 중에 하나 권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삼의 김대중이 대통령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갑자기 생겨나요. 그리고 그만한 정치적 기반이나 오랜 동안의 검증 없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권위도 사라지게 되고 또 탄핵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체제가 기반을 했던 그 무거움이 지금 이제 사라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체제의 한계가 것처럼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까지 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투고 매도 같았지만 서로 배려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신도 사라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철저하게 이런 벌것은 이 대립의 정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국회에서 이제 향후 3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정이 이어져 나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이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쓸데없는 공공만이 서로 가는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길을 가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길을 가는 그래서 국민은 이제 결국 그 속에서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서 결국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배 이어가는 말씀하셨을 때 제 의견을 잠깐 저도 드리면 일단 원식 의장이 4년 중임이라고 해서 저는 대통령제에 유지되는 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4년 중임이라는 건 그러면 8년을 시키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8년 대통령제를 하자. 근데 4년에 너 잘하니까 평가의 기회를 갖자.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취지니까 5년 대통령제, 8년 대통령제로 가자. 이럴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자본이 생겨날 수도 있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민주화에도 여러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87년 체제 때보다 더하게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격변기였는데도 그 정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 그런 격변이 없는 상황에서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요즘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인사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임 총리가 안 되는 거는 총리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고 해도 궁극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건 안 돼요. 본인이 독자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국회가 추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총리에 대한 인사권이 국회가 갖고 있는 거니까 훨씬 더 국회 다수당의 지지를 갖고 있다면 그 총리가 훨씬 더 예산적으로 좀 차이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대통령에게 어떤 직을 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랑스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프랑스 방식이 아니면 일정한 형태의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의 부분을 일정하게 만드는 참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의 대통령제 방식에서 큰 변화 없이 자그마한 어떤 그런 그 작은 변화로부터 뭔가 이런 통치 거버넌스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우려가 되기는 많이 합니다만 이번 3년 동안에 이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외쳐왔던 87년 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론의 벽 같은 게 있었는데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지고 볶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제 정말 바꿔야 되겠다는 공감 내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역설적으로 희망적으로 워낙 찾기 힘든 희망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겠습니다.